네, 안녕하십니까. 연속으로 텔로미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워낙 뭐 센서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국제기구, 뭐 WHO라든가 CDC라든가 미 질병관리청 이런 데서 주장하는 내용과 좀 상반된 얘기를 하면 여지없이 뭐 어떤 제재가 들어가고 계정도 이제 사라지는 그런 일을 또 겪어왔었고 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생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금년이죠. 3월 달에 한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이제 감소되는 그런 거를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조금씩이라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느닷없이 이게 마치 뭐 어떤 뭐 대형 팬데믹에 의한 사건처럼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참 이게 글이 상당히 좀 요 핸드폰 화면으로 찍어서 보는 거는 조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당분, 혈당 지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경고성도 보내고, 그래서 사과를 실질적으로 뭐 하나 이상 먹게 되면은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도, 물론 이 책은 아니었지만 다른 책에서도 그 당분 때문에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낮은 과일이면서도 몸에 건강한 과일을 이제 순서대로 써놨습니다. 체리, 이제 20이라고 나왔는데, 마른 이제 견과류식으로 해갖고 이제 말려서 체리가 나온 것을 제가 한번 먹어보는데 단맛이 되게 강해져요. 뭐 얼리거나 이런 식으로 말리거나 해서 좋은 과일들이 있죠. 또 슈퍼푸드로 봤을 때는 그 푸른색 그 이름이 뭐였죠? 많이 설명드렸던, 아이고 갑자기 블루베리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고, 블루베리가 또 얼려서 먹었을 때 너무나도 몸에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몽은 25라고 나와 있네요. 혈당 지수가 낮은 이유는 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위에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 자꾸 산성도가 높은 뭐 레몬 먹으라 그러면 우리 몸의 pH 수소이온 농도가 산성도로 가지 않냐 그러는데,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 알칼리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음식 자체만으로 pH를 재는 것은 좀, 그래서 우리 몸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거는 좀 잘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배는 32, 말린 살구 32, 베타카로틴과 포타슘이 많다. 인슐린 감수성이 걱정될 때 섭취하면 좋다. 말리지 않은 살구도 혈당 지수가 57로 나쁘지 않다라고 하니까, 뭐 또 살구시에는 또 암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그 발휘한다라고 했는데, 또 물론 이제 FDA에서는 뭐 승인나지 않았던 그런 거고, 실제로 이것을 뭐 판매하다가 이제 감옥에 간 사람이 한번 뉴스에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이제 뭐 살구씨를 먹었을 때 암이 뭐 파괴된다고 해갖고요. 하여튼 그 사람에 대한 뉴스는 제가 유튜브에 한번 올린 적이 있고요. 사과는 38. 자, 체리에 비해서 사과로 넘어오면은 이제 좀 단위가 높아진 것이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붉은 사과죠. 왜 붉은 사과인데 제철 과일로 먹어야지 이런 혈당적인 문제가 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두 39. 어떤 거든 간에 이제 오리지널로 먹어야지, 주스로 먹으면 이제 또 높아지죠. 사과가 원래 38이었는데 사과 주스로 먹으니까 40으로 높아지네요. 섬유질을 뺀 주스로 측정해도 사과는 여전히 혈당 지수가 낮다. 사과 속의 당분이 주로 과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량이 높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뭐 100%라고 써졌어도 또 첨가물이 들어간 그런 좀 눈가림식의 그런 음료도 존재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캔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알루미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오염도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나. 오렌지 42, 복숭아 42, 포도 46 해서 당분에 대한 그나마 좀 낮은 것이다라고. 식습관이 나쁜 사람들은 아침, 점심 사이 또는 오후 늦은 시간에 초콜릿 같은 단 것을 찾는다. 그렇게 단 것, 즉 혈당 지수가 높은 것을 자꾸 먹으면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된다. 그러면 우리는 앞서 설명했듯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더욱 더 갈구하게 된다. 이러한 일이 잦아지하고, 이제 제가 다음 장은 이제 찍지 않았는데 뭐 중요치 않은 얘기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몸에 좋은 과일도 마시면 독이 된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사과 주스에 대해서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면 조금이다가 커다란 유리잔에 오렌지 주스를 따라주는 경우가 있다. 아마 그 유리잔에는 오렌지 8개 정도의 당분과 열량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를 환산하면 당분 104g에 열량 520kcal, 50칼로리, 520칼로리, 섬유질은 0이다. 주스가 아니 오렌지 자체를 먹는다면 당분은 13g, 열량은 65칼로리만 섭취하고 섬유질은 42g이니 이나 섭취할 수 있다. 따라서 과일을 굳이 주스로 마셔야 한다면 물을 최소한 절반 정도는 섞어서 묽게 마시는 편이 좋다. 제가 이제 그 방금 그 읽기를 끝낸 책이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뭐 당신이 모르는 건강, 제목이 뭐였더라? 제가 한번 책을 봐야겠네요. 책을 어디다가 치워놨나? 당신이 모르는 기적의 장수 비결 따위는 없다라는 책인데, 여기서도 이제 좀 참고할 만한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는 이제 호텔에 가면은 그 포테토칩 호텔에서 무료로 이제 뭐 그 바에서 주는데 딱 4조각만 먹고 다 버려버린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 그러죠. 근데 그 행동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 내가 쓰레기를 뭐 나오게 한 것은 잘못은 있겠지만 내 생명은 구한 것이다. 구했을지도 모른다 해갖고 이 책을 썼는데, 저도 좀 원래 이제 과거부터 음식은 남기면 안 된다, 무조건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서 막 꾸역꾸역 먹은 적도 있는데, 조금 생각의 전환을, 물론 이제 덜기 전에 조금만 이렇게 덜어서 먹는 그런 습관을 기르면 더 좋겠지만요. 당분을 둘러싼 씁쓸한 진실. 마트나 슈퍼마켓에 전시된 거의 모든 포장 음식에는 당분이 있다. 그러나 당분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주적이다. 약 7,3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당뇨병 일보 직전이거나 당뇨병을 앓고 있다. 전체 사망 원인 중 당뇨병은 7번째로 꼽힌다. 당분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어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제가 여기 이제 인슐린 분비는 이제 췌장에서 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굶으면 당연히 이런 분비가 덜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겠죠. 그랬을 때 정상을 찾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1식이라는 일본 작가가 쓴 책에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과거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선조들이 원시 생활을 했을 때 뭐 막 계속 움직이면서 어떻게 열량을 소비하면서 음식을 취했을 때, 지금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 뭐 앉아 있거나 때로는 뭐 그냥 장시간 또 쉬기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 열량들을 계속해서 지방에서 축적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이제 뭐 당뇨라는 병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뭐 눈을 멀게 하고, 그래서 먹을 것을 못 보게 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다. 그 손가락도 썩는 것들이 이제 물건을 못 찍게 해서 뭐 입으로 못 가져가게 하기 위한 뭐 그런 거다. 발이 썩는 것은 걸어 다니면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해갖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다. 라고 그 1일일식이라는 책에서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또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미네랄 부족이라는 것이 이제 당뇨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지미 드리아코라는 사람의 그런 그 영상에서 나와갖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알려준 방식대로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통한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대다수가 10중 8구는 상당히 효과를 받고, 또 이 사람 그 어떤 인터뷰 같은 데서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당분은 고혈압, 심장질환, 비만, 우울증, 알레르기,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조숙한 노화의 원인이다. 당분은 먹으면 먹을수록 늙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설탕이 독약이다라고 하는 책을 한번 예전에 물론 이제 뭐 외국 서적으로 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외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설탕을 멀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젊어 보이고 그리고 자신의 몸값의 값어치를 높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설탕에 의해서 늙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안 먹는다. 물론 이제 반대로 뭐 좀 특이한 사람들만 찍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도 있는데, 뭐 설탕만 하루 종일 뭐 먹는 사람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뭐 또 신체에 그 일반인들하고 다른 그런 체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설탕이라는 것이 상당히 여기에서는 위험하다고. 그럼에도 우리가 단 것을 자꾸 찾는 것은 당분이 중독성 때문이다. 단 것을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몰라도 당장은 기분이 달콤하고 안락해지게 마련이다. 이는 내가 다른 세계 신체 기관과 달리 포도당으로만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거나 피곤해지면
혈액 내 당 수치를 신속히 높여주는 당분을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중독은 끊어야 한다. 당분 중독도 니코틴 중독만큼이나 무서운 증상이다. 당분에 대해 확실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당분이 들어간 제품인지 아닌지 판별하기가 종종 애매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식품업체들은 당분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도 당분을 넣으려고 편법을 사용하겠다. 그들은 제품에 다양한 표현을 써서 소비자를 기만한다. 그 표현들은 글자만 달랐지 성분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과당, 젖당, 꿀, 당밀, 엿당, 자당, 보리, 누룩, 캐러멜, 옥수수 시럽, 몰트 시럽, 케인 주스 결정, 덱스텐, 트로스, 글루코스, 과일 주스, 농축물 등등. 여기서 참 상당히 위험한 그 내용을 좀 빼먹었는데 모든 당분이 안 들어간 것처럼 우리를 눈속임하는 이름이다. 왈가왈부 말이 많으니까요. 그 성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도 당분 중에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모든 당분은 인체에 해롭다. 어떤 영양학자들은 꿀이나 과일 주스에 있는 복합 당분은 자연식이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케인이나 비트 주스에 들어있는 당분은 피하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그런 당분들도 일단 인체에 들어오면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긴 하는데 우리 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체도 이런 당분이 없으면은 사람은 죽겠죠. 근데 극단적으로 아니라 그러는데 이거는 좀 잘못됐다. 정제된 설탕이 100만큼 해롭다면 꿀은 97만큼 해롭다. 그런가 하면 설탕보다 해로운 당분도 있다. 다름 아닌 액상과당이다. 가공품 앱에서는 소비자들이 뭔지 알 수 없게 HFCS 이라고 부른다. 액상가당은 전부 글루코스로 바꿔놓은 형태인데 설탕보다 싸고 맛은 더 달다. 오븐에서 굽는 음식에 액상가당을 넣으면 제가 특정 설탕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반박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음식이 부드러워진다. 액상가당은 당분 중에서도 가장 악독하기로 유명하다. 설탕보다 빠르게 몸에 흡수되어 혈액 내 당 수치를 순식간에 치솟게 하며 지나치게 섭취하면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어 지방간을 유발한다. 이쯤 되면 비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거대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품 유통 구조에서 액상과당을 피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 바로 편의점에 가서 아무 음료수나 집어보라. 생수나 주류는 빼고 성분 표시란에 액상과당이라는 이름이 보란듯이 인쇄되어 있을 것이다. 음식 상표에 적힌 재료를 살펴보면 케첩, 잼, 크래커, 고급 음료수, 런치, 미트, 햄, 소시지 등이 가공된 고기, 소위 자연식품 또는 건강식품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HFCS가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빵에도 액상과당이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요거 제가 한번 또 유튜브가 날라간 적이 있어요. 커피에 이제 액상과당을 이제 좀 안 넣으면 좋지 않나라고 해서 좀 한 시간을 좀 들여갖고 몇십 분 들여서 찍은 영상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발생을 했고요. 참 안타깝죠.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했다가는 그동안, 축적된 그런 정보들이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이제 제 영상을 계속해서 다운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내주기도 하는데, 어차피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면 또 사라질 것이고,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당은 설탕의 대용품으로도 부적격이다. 과당을 먹으면 설탕을 먹었을 때보다 인슐린도 덜 분비되고 뇌가 잘 기능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몸이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당분을 갈망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만다. 포장지를 구석구석 살펴 성분 표시를 꼼꼼하게 체크하면 어느 정도 액상과당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분을 완전히 피하고 살 수는 없다. 그렇다고 여생 아이스크림 한 입,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도 먹지 않고 살아갈 필요는 없다. 다만 조금씩 삼가자는 얘기다. 당분이야말로 세포와 텔로미어의 백해무익한 성분이니까 라고 하는데 글쎄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인데 상당히 유명합니다. 요식업계에서는 이제 유명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은 안 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최순실 씨도 이제 자주 갔다고 이제 소문이 난 그런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겨울에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 사드렸는데 이분이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음료수는 절대 안 먹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상당히 건강하다라는 거를 제가 느꼈고, 이분은 물 이외에는 이런 뭐 액상과당이라고 써진 음료수는 입에 대지를 않는 거예요. 아, 그때 저도 참 뭐 많은 것을 좀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지방, 나쁜 지방, 이상한 지방, 텔로미어의 좋은 지방, 불포화 지방. 저 불포화 지방은 이제 코코넛 오일도 나올 것인데, 이런 것을 전부 뭐 안 좋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 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포화지방 올리브유, 포도씨유, 해질러, 아몬드, 브라질러, 캐슈, 아보카도, 참깨, 호박씨 등이 함유되어 있고 HDL 수치는 유지하면서 LDL 수치를 낮춰준다. 지중해 국가들이 심장질환 발병률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올리브유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다. 저 올리브유는요 빠지지가 않아요. 어디를 가든 간에. 오메가3 지방산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기름이다. 한 예로 대구 간류가 있다. 인체는 오메가3 활용하여 세포막을 형성하고 유연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산소 흡수 속도를 높인다. 오메가3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LDL 수치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과학자들은 그린란드에 거주하는 이누이트족을 연구하면서 오메가3 건강에 미치는 이점을 발견했다. 이누이트족은 고래, 바다표면, 연어 등 지방으로 꽉 찬 음식을 주로 먹는다. 그럼에도 심장질환, 류마티스성 관절염, 당뇨병, 마른 버진 같은 증상이 거의 없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과학자들은 면밀한 연구 끝에 이누이트족이 섭취하는 지방에서 오메가3 지방산을 찾아냈고 그것이 인체에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미국 심장협회는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려면 주 2회 이상 생선을 먹으라고 권장한다. 오메가3는 관절염, 마른 버진 등에 좋고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이 느리게 진행되도록 해준다. 가장 유익한 형태의 오메가3는 DHA와 EPA다. 뭐 등푸른 생선 많이 얘기하지만서도 지금 뭐 바다의 오염 이런 거를 들어서 뭐 또 수은이라든가 이런 게 걱정이 되신다면 이제 타블렛 형식으로 드시면 좋은데, 이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병 용기가 투명 용기면은 그게 그 참 산패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패한 기름을 먹어서 좋을 건 없겠죠. 그래서 안이 잘 보호되는 어떤 플라스틱에 이제 색깔이 들어간 그런 것을 이용하면 좋다. 그다지 좋지 않은 이상한 지방, 알파 리놀레산, 아마시 기름 등이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의 한 형태로 체내에서 DHA와 EPA로 변환된다. 미국 심장협회는 알파 리놀레산이 많이 함유된 콩, 카놀라, 호두, 아마시 등을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체가 알파 리놀레산을 DHA나 EPA로 변환할 능력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 뭐 하여튼 과유불급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자, 오메가6 지방산, 오메가6는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시리얼, 전곡으로 만든 빵,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 케이크, 계란, 가금류, 닭, 오리, 거위 등에 많이 들어있다. 다만 오메가6를 오메가3에 비해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에 이상이 오기 쉽다. 오메가6는 오메가3와 똑같은 양을 먹을 때 가장 좋으며 제가 밸런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오메가3 섭취량의 4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 오메가6, 오메가3를 섭취량 사이에 불균형이 심해지면 심장질환, 암, 천식, 관절염, 우울증 같은 질환이 초래된다. 연구자들은 최근 오메가6 지방산의 수준이 과다해지면 전립선 증상이 빠르게 자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모든 오메가6 지방산이 나쁜 것은 아니다.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 함유된 공액 리노레산은 전체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 사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닭을 기를 때 사료 쓰죠. 뭐 돼지 기를 때 이제 뭐 사료를 쓰는 데서 이 사료라는 것이 이제 오메가6 지방산을 형성하게끔 만드는 그런 아주 그냥 톡톡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몸에 오메가3가 이제 4배를 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그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불 포화지방, 대부분이 식물성 기름, 특히 홍화유, 카놀라유, 해바라기, 옥수수유 등은 모두 다불 포화지방에 속한다. 다불 포화지방은 LDL과 HDL 수준을 모두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불포화지방과 마찬가지로 실온에서 액체 즉 기름 형태의 존재하는데 이런 기름을 요리에 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카놀라유는 아주 유명합니다. 위험하기로. 그리고 홍화하고 옥수수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불포화 지방과 마찬가지로 실온에서 액체이기 때문에요. 이런 기름을 요리에 넣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을 거고, 다량을 첨가하면 심장질환과 신경질환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은 HNE
생긴다. HN이 많은 연구에서 심장질환, 뇌졸중, 파킨슨, 알츠하이머, 헌팅턴 무도병, 간질환 그리고 암에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기름을 샐러드에 뿌리면 괜찮지만 그래도 올리브유를 쓰는 편이 훨씬 낫다. 참고로 케이크도 이런 기름을 엄청나게 함유되어 있다 하니까 하여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올리브유는 항상 좋다 이렇게 나오니 아주 해로운 나쁜 지방, 포화지방, 실온에서 고온 채로 존재한다. 모든 지방 중에서 가장 아찔한 것으로 유명하다. 흡연, 과음, 액상가당, 버금가는 건강의 주적이라고 할 정도로 동물성 식품, 특히 버터, 치즈, 크림, 유지방, 육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LDL 수치를 높이며 동맥을 경화시켜 심장질환을 유발한다. 물론 최근 이러한 통념을 뒤흔드는 의견들이 나오긴 했다. 첫째로 로버트 애킨스, 아이고 이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1단계 뇌를 지키는 건강보조제. 첫 단계에서 복용해야 할 건강보조제는 생선기름 형태로 오메가3, 아세틸 L카르틴. 여러분들 요거 저기 잘 들으면 조금 지금 이상한 얘기들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잘 들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있지 않나. 비열매를 추출하는 안토시아나딘 그리고 N아세틸시스테인 NAC라고 그러는데, 이게 최근에 특정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드시면 상당히 좋다고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나우 제품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통관이 잘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주문량이 늘어서요. 이외에 노화 방지 물질이 함유량이 보통 비타민제보다 높은 고품질 종합 비타민이 복용도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 종합 비타민에는 엽산, 마그네슘, 포타슘, 비타민 C, D, E가 함유돼 있어야 한다. 여기에 녹차와 브로콜리 추출물 같은 식품도 권장하고 싶다. 이제 뇌를 지키는 거라는 거죠. 오메가3 생선기름, 뇌의 노화를 막는 DHA와 EPA. 건강보조제에 엄청난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메가3 생선기름이다. DHA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아마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캔, 참치, 우유, 과자는 기본이고 심지어 껌에도 DHA가 들어있다고 표기된 것이 있을 정도니 말이다. 머리가 좋아지는 성분이라면서 맞는 말이다. 그뿐 아니라 DHA는 EPA와 함께 혈관계에도 상당한 좋은 영향을 준다. 비타민 E하고 이거 같이 섞이면 더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따라서 오메가3 생선기름을 제대로 된 효험을 보고 싶다면 반드시 DHA와 EPA가 모두 함유된 것을 택해야 한다. 실제로 생선기름의 효능은 다른 어떤 약품이나 건강보조제보다도 많이 밝혀졌다. DHA는 인간의 뇌에 가장 많이 포함된 지방산이며 시각과 인지작용의 필수적인 성분이다. 수많은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뇌에 DHA가 적게 들어있음을 발견되었고 2003년 실시된 로테르담 연구에는 주일에 생선기름을 섭취하면 치매 증상이 60%나 감소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생선기름이 시력감퇴, 관절염, 알레르기, 치매, 알츠하이머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증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 무수한 연구 결과 생선과 생선기름은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주고 혈관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혈압을 낮춰주는 데다가 하면서 이 아래 이제 보조제 일일 최적 영양 허용량하고 적합한 복용 방법 해서 나왔는데, 오메가3 생선기름 하루 2회 식사와 함께 3000mg씩이라고 써져 있고요. 아세틸 카르니틴 2000mg 아침 저녁으로 1000mg씩이라고 되어 있고요. NAC라는 거 요즘 많이 나오는데 식사 때마다 700mg, 아침 저녁으로 600mg씩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정 메디컬 어떤 그런 처리를 받고 조금 힘드신 분이 조금 여기를 좀 확인하면 좋은데요. 오메가3를 이제 생선에서만 꼭 함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취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오히려 적송류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는 또 4차인치라는 거하고 같이 섞이게 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오메가6뿐만 아니라 6하고 9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면 혈액의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블러드 클롯이라 그래서 혈전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혈액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옵니다. 항염증 물질을 생성해 염증도 덜 일어나게 해주고 면역 기능 강화까지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메가3 지방산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관절염, 암, 심혈관계 질환 등의 걸릴 확률이 낮고 걸려더라도 10년 내에 사망 확률이 굉장히 낮다. 미국 심장학회 또한 생선기름이 심장병의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결정적으로 오메가3 생선기름은 텔로미어의 길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미국 의학협회지에서 발표한 간상동맥 질환 환자들이 텔로미어 길이에 대한 논문을 보며 5년간 608명의 참가자를 관찰한 결과 DHA와 EPA가 함유된 생선기름을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의 텔로미어가 가장 길고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의 텔로미어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생선기름이 암세포 내부의 텔로미어라제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다시 말해 암세포가 무한 증식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 생선기름이 탁월한 항암 효과를 발휘한 증거이기도 하다. 한편 생선기름은 정상적인 세포 내에서도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 텔로머라제가 더 많이 생성되게 하여 세포에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다. 이처럼 오메가3 생선기름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몇 가지 뽑아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너무나도 많지만 이제 몇 가지 간추려서 얘기하겠다 이런 뜻이죠. 혈관 내에서의 효과. 생선기름이 혈관을 돌면서 몸 안의 염증을 줄여준다. 혈액은 신체 곳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생선기름이 항염증 효과는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 앞서 설명했듯이 염증을 줄이는 것은 노화 관련 질병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세포 내에서의 효과. 생선기름은 DNA와 염색체의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억제하고 건강한 유전자가 작동하도록 돕는다. 생선기름이 노화 방지 물질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이들도 있지만 생선기름이 DNA를 산화작용으로부터 직접 보호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도 많다. 정신질환 치료.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와 적혈구 내부에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생선기름은 우울증, 기분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정신분열, 경계선 성격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생선기름은 필수 오메가3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방산은 인체 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두 소모되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등과 함께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특히 운동이나 다이어트 때문에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선기름을 많이 섭취하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용법과 영양을 하루 2회 3000mg씩 이 적절하다. 식사 때 음식물과 함께 먹을 것.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관절 통증이 올 때는 복용량을 9000mg으로 올려도 된다. 주의할 점은 오메가3와 비슷해 보이는 오메가6는 많이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오메가6 지방산은 오메가3와 달리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이제 가축에게 사용되는 그런 그 사료들이 상당히 이제 오메가6 우리 몸에 이제 참 많게끔 하게 됐다. 생선기름도 어쨌든 지방질이다. 생선기름이 유의한 점을 나열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어쨌든 기름은 기름이다. 그래서 생선기름으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몸이 견디지 못한다.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권장량보다 적게 먹는 것이 낫다. 또 생선기름을 많이 먹으면 설사나 트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트림은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을 섭취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부패하거나 맛이 변한 생선기름은 아무 효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해가 된다. 그래서 제가 알약 형태로 드실 분은 이제 그 병이 투명한 건 안 좋다, 산패가 일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신선한 생선기름을 먹는 데는 무조건 트림을 하는 체질이라면 생선기름을 냉장 보관한 뒤에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도록 한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복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불편함이 줄어든다고 한다. 생선기름의 부작용 중 유일하게 위험한 증상은 혈액이 묽어지는 것이다. 혈액 속에 충분한 생선기름이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점이 유익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아스피린, 쿠마단 등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생선기름을 섭취하기 전에 주의해야 한다. 물론 생선기름을 많이 섭취했을 때 출혈량이 된다고 증명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오겠죠. 이스라엘의 하다사 병원 종양정무연구원에서 엘더베리를 암과에이즈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엘더베리가 인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판단에서 엘더베리가 폭넓은 의학적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게 된 이유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건강에 다양한 유익함을 주기 때문이다. 독일 카슬루르에 위치한 연방연구센터는 엘더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니다닌이 사이토카인의 생산량을 늘려준다고 발표했다. 사이토카인은 염증을 일으키고 바이러스에 대항함으로써 질병을 막아주는 단백질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엘더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이 비타민 C나 E보다 훨씬 많은 노화 방지 물질이 들어있다고 나타났다 했는데, 노화와 관련이 된 것은 이제 또 암하고도 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에 항암 효과까지 지니고 있는 안토시아닌은 오메가3 생성기름과 마찬가지로 보조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하루 권장량 음식으로만 채우려면 베리를 매일 한 바구니 이상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베리 추출물에는 알코올과 당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주의한다. NaC, 내 몸의 독소가 깨끗이 씻겨 나간다. 제가 아까 전에 몸에 좀 이상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면서 최근 의료계에 벌어졌던 어떤 행태에서 이제 NaC에 대해서 말이 나고 있는데, 독소를 씻어 나간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잘 보면 NaC는 몸 안에서 일련의 화학작용을 거쳐 우리 몸에 독소를 해독해주는 글루타티온이 된다. 글루타티온은 스트레스, 공해, 방사선, 약품의 독성. 이제 글루타티온이 또 제가 그 리포조말 비타민C를 만들 때도 들어간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세균이나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 부적절한 식생활, 노화, 부하, 부상, 화상 등에 의해 손상된 신체를 수리해준다. 혈관 주사로 글루타티온을 주입하거나 NaC를 복용할 경우 심장 기능, 운동 능력 등이 향상되고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수치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또 글루타티온은 다른 노화 방지 물질과 마찬가지로 프리레디컬을 없애고 세포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준다. 자가 소화 작용 과정을 통해 죽어가는 혹은 이미 죽은 세포를 소화하여 그 안에 단백질 성분을 빨아들이는 것이다. 엄청난 양의 단백질을 먹어치우지 않아도 세포가 굶어 죽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너무 오래 끼니를 거르거나 폭식할 때 수면이 부족하거나 당뇨병에 걸렸을 때 혹은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는 이러한 자가 소화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음식물에 들어있는 농약과 같은 독소가 해독되지 못하고 세포들이 자꾸 죽어나가게 된다. 이렇게 죽은 세포가 쌓이면 결국 몸도 노화하게 된다. 그리고 그만큼 새로운 세포도 많이 생겨나야 하게 세포 분열이 평소보다 훨씬 빨리 많이 일어난다. 그 결과 앞서 설명했듯이 텔로미어가 급속도로 짧아지기 시작한다. 또 글루타티온은 미토콘드리아를 성장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의 엔진이라면 글루타티온은 엔진 오일쯤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중요한 효능을 지닌 NaC 적정 복용량이 아침 저녁으로 600ml, 즉 하루 1200mg이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자꾸 이제 미토콘드리아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이 미토콘드리아는 과거 외부에 있었습니다. 외부. 우리 인체에 들어온 시기는 얼마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있었던 뭐 일종의 뭐 박테리아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군으로 보고 있는데, 외부에 자꾸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특정 식물군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산소 농도가 높아지니까 얘네 이제 현기성이다 보니까 사람 몸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람 몸 안에 아예 자리 잡게 됐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꼬리가 있는데 헤엄치고 뭐 이제 텔로미어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이렇게 짧아지듯이 꼬리가 이렇게 점점 짧아지다가 더 이상 이 꼬리가 이제 없으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활동에 이제 저조한 그런 것들이 보이죠.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미토콘드리아와 연결이 되더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NaC라는 것을 섭취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뭐 글루타티온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한다니까요. 먹어주면 좋은 건 아닌가. 젊었을 때 활기 넘치고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이제 뭐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활기가 넘친 그런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제 글루타티온하고 연관이 된 것은 분명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NaC 다시 한번 그 최근에 이제 벌어진 어떤 일들 좀 요것은 이제 제가 이제 그 허벌 책을 좀 여러 권 사서 보고 있는데 흑호두라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작용이 되는가?
안티바이럴 HPV, HIV에서 뭐 이거 뭐야? 왜 호두라는 것이 이런 뭐 영향까지 주는가 하고 나왔는데 to treat and prevent parasite black parasite 제가 이제 요즘 뭐 이버맥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의학적으로도 좀 안정성이 인간에게는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FDA나 WHO에서 공고할 정도의 그런 약들을 무분별하게 이제 인간들이 섭취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 주는 이제 블랙월넛이라고 그러죠. 흑호두라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해서 여기 보면은 패러사이트라고 아예 그냥 기생충을 죽여준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 만드는 용법은 여러분들이 흑호두 만드는 법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스킨케어 피부에도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preventing the treating blemish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산성 피부에 좋다 하는 얘기하고요. 안티fungal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뭐라 그러죠? fungal 곰팡이 곰팡이를 이제 없애는데 뭐 좋다 해서 디자인 앤 레비티브 해서 하트 헬스 심장에도 좋다라는데요. 블랙월넛 컨텐 이 오메가3 제가 이거 찍은 이유가 오메가3 때문인데 생선을 그러니까 베지테리안 분들이 나는 생선을 먹으니까 이제 뭐 물고기 지방 같은 걸 섭취하지 못해서 오메가3가 부족하고 나는 나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 존재하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베지테리안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심지어는 이게 블랙월넛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오메가3 지방산이 상당히 많다. And other heart health 뭡니까? confound 심장을 건강해 주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HPV 자궁경부암이라는 말이 있고 HIV는 이제 뭐 에이즈라는 말이 있고 한데 뭐 안티바이럴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이제 막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people have long been using black walnut to prevent the treat viral infection. 여러 가지 이제 간염을 치료하는데 이 블랙 월넛이 사용됐고요. 블랙 월넛 and black walnut whole inhibit the reproduction of virus including herb. 이거 얘기했다가는 좀 이게 홈페이지가 이 유튜브가 위험해질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뭐 잘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빌 앤드류스 박사의 텔로미어는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추석이 어차피 지나고 나서야 뭐든지 또 진행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듯이.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생명을 유지해주는 뭐 미토콘드리아라든가 텔로미어의 길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신경 써줘야 되는데 여기에 상당한 답이 나왔죠. 비타민 D를 이제 받아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이것이 심장과의 관련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뿐더러 지금 이제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E, D, 뭐 C 이런 곳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생선기름을 못 먹는다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베지테리안들도 드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어쨌든 여기서는 베지테리안들이 베지테리안이라는 것은 이제 뭐 채식주의자들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책을 썼는데 아무튼 현재 와서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 뭐 직장이 더 중요하다. 내 지금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내가 사라지는 순간 직장이 뭔 소용이며 또 그런 환경이 뭔 소용 하여튼 자신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찍었고요. 방법 제가 지금 이틀째 단식을 했고요. 예전에도 뭐 3일 5일 막 해보긴 했지만서도 요 단식을 하니까 너무나도 좀 몸이 편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의식이라는 책도 있고 오토파지라는 것에서 한번 검색을 하시면 몸에 이제 쓰레기를 내보낸다라는 뜻인데 세포가 정상화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텔로미어를 이제 무료로 받고 싶은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되는 대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